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1시간쯤이 지난 시점인데 오늘도 국내 증시 양지수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의 힘이 좀 달리는 가운데 오늘도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아이디어 찾을 수 있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건희 KB증권 프라임클럽 스쿼드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니맵 통해서 먼저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시는 것처럼 좀 파란불이 켜져 있죠. 삼성전자도 1% 가까이 내리고 SK하이닉스도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기보다는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2% 이상 내려가고 있고 LG화학도 3% 가까이 내립니다. 나머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정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HLB는 1%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쪽도 만도 제외하고는 좀 빠집니다. 오늘 상승불이 가득 들어와 있는 쪽 본다면 게임주 일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넷마블 신작 발표하고 8%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엔터주도 괜찮아 보이고 여전히 화장품 관련주도 일부 종목은 기록을 또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그러면 이제 잠금 해제 종목 보면서 더 얘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오셨거든요. 유일한 수주 증가, K방산주가 다시 또 시장에서 핫한 또 키워드가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수주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 증시가 제일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결정되지 않은 이러한 정책 관련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저희 방산주에서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현재 수출 금융 지원이 15조에서 25조로 국회가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좀 지지부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2022년도에 폴란드 수출을 교두보로 이렇게 좀 삼았었는데 이게 무선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국가가 한국의 그 방산을 4대 강대국으로 2027년도까지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눌림목을 주거나 좀 하락 시에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의 입장에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 거냐 이러한 컨셉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중에서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제가 가져온 주요 생산 품목을 보시면은 일단 항공 엔진 쪽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저희가 주목을 하는 방산 부품 쪽에서 이 K9 자주포 쪽이 있을 거고 최근에는 이제 천무라는 이제 수출을 이제 품목을 다변화를 시켰다는 게 가장 큰 거죠. 2020년도 보면 EU 국가별 수출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수출의 교두보였었던 폴란드 쪽이 5조 원 규모의 이 자주포를 이렇게 좀 수출을 했고요. 이 밖에도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의 이러한 자주포들을 수출하는 이런 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수주잔고의 추이를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현재 방산업체들이 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가 2023년도에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2022년도 대비해서 수출이 한 22%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이제 2024년도 이후에 저희 방산업체들의 수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들어가지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국 대선이요. 이제 바이든이 되든 이제 트럼프가 되든지 간에 다 이 국방에 관련해서는 증액을 맞아요. 하는 쪽에 있거든요. 이런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가 현재 모습보다는 향후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출 부분에서의 그 상승세가 굉장히 좀 괜찮고 지금 주춤은 하고 있지만요. 이 부분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고 현재 보면 K9 쪽 폴란드 2차 부분 쪽이 한 150문 정도 조건부 계약이긴 하지만요. 이미 들어가 있고 여러 국가로 현재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실적은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기별 수출이 이제 수출 물량의 그 인도 시점
때문에 다소 편차가 있다는 거. 이런 거는 모두가 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러한 그 천무라든지 이 자주포의 추가 수출 품목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품목과 수출국들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방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항공 쪽도 있는데 그 모멘텀까지 체크해 볼까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물들어왔을 때 노젓자 뭐 이런 네. 느낌일까요? 이제 선택과 집중해서 이제 분할 공시를 냈어요. 네. 4월 5일 날. 자, 하나 존속 회사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하고 방산 쪽을 이렇게 맡을 걸로 보이고 신설 회사가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고 해서 하나 비전하고 하나의 그 정밀 기계가 이렇게 합쳐져서 신설 회사가 되는데 이쪽에 관련해서는 이 하나 비전의 AI 솔루션 부분하고요. 그래 하나 정밀 기계 쪽에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 ALD 쪽이죠. 원자 단위에 증착한 것들. 그리고 후공정에서 HBM용 신공정 장비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 추진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 확대 영역을 추구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방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수주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데에서 저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저희 그 증권사에서 밝힌 이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2024년도, 5년도, 6년도에 이 지상 방산에 대한 그 비중이 현재 그 41.4% 2024년도가 그렇게 되는데 2026년도에 41.7%까지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항공우주 쪽도 현재 비중이 17.9%에서 한 18%대까지 늘어나는 그러니까 본업의 사업이 계속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기대감들이 다 실적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네. 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연간 실적 그리고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싶습니다. 자, 실적 추이하고 전망을 이렇게 좀 놓고 보게 되면은 2023년도에 매출액이 한 9조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6,9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25년도를 전망을 했었을 때 이제는 한 11조에서 그 영업이익이 한 9,700억 대까지 이게 이제 2025년도, 6년도 갈수록 더 가시화가 되고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폴란드 2차가 이제 계약 체결이 됐죠. 조건부 계약이 K9 그 자주포가 152문 그리고 천무가 72문 이렇게 좀 계약이 됐고 이것이 잘 좀 해결이 된다면은 2026년도 이후에 또 방산 부분의 그 탑라인이 플러스 20% 내외의 성장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이뿐만 아니고 이제 루마니아라든지 말레이시아 그리고 뭐 리트비아 등의 수출 파이프라인이 다수 이렇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하나 계열사들의 우주 항공 부분하고 방산 부분의 이 수직 계열화 강점을 충분히 저희가 주목을 한다면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PBR 밴드를 놓고 봤었을 때 2025년도까지 6년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면은 적정하게 PBR 밴드에서 한 18배 정도 올라간 한 25만 원 정도는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초부터 해서 쭉쭉 달려오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거의 24만 9,500원, 25만 원 근접한 수준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다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가 강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또 기록을 경신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과 국내가 모두 좋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미국 향. 지금 선케어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커질 거다라고 하는데 저희 차장님께서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네, 선크림 많이 바르시나요? 선크림 이제 바르려고 조금씩 이제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얼굴이 타든 뭐 하든 네. 상관을 안 하는데 네. 제가 관심이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성 그리고 네. 사람들이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이 코스메카 코리아 또 미국의 법인이 잉그루드 랩이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미국향 우리 체크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미국 쪽에서 이제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어요. 네. 자, 사실은 그 미국이 한 1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가 현재 이제 선케어 시장에서 많이 이제 관심이 나타내고 있고 그러한 품목, OTC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1조 4천억 달러 정도까지 수출이 이렇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니 해도 그래서 그 수출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화장품주가 어디냐. 이거를 저희가 무시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코스메카 코리아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저평가 메리트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중국 향이 떨어지고 미국이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 규모도 이제 서서히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 글로벌리하게 이제 600조 시장의 화장품 시장 규모 중에서 미국이 한 150조 시장 규모로 한 35%대까지 비중이 좀 커지면서 그동안 컸었던 중국이 한 100조 시장으로 떨어지면서요. 그 비중이 한 2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 쪽이 향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저번에도 모 기업을 가지고 왔었었죠. 네. 예,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 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잘하고 있지만 국내도 잘하고 있어요. 그 부분 예. 실적팀에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미국하고 국내 쪽을 두 개로 한번 나눠봤었을 때 네. 역시나 잉글루드 랩이 빠질 수야 없겠죠. 잉글루드 랩이 2023년도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고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2023년도에 굉장히 좀 꾸준한 폭으로 좀 늘어났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가 그 실적을 요약을 해보자면 1분기가 이제 매출액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가 한 1,200억 정도가 나왔는데 YOY로 8%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실적이 견인을 했다는 얘기죠. 매출 성장률이 이제 플러스 14%가 이렇게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12.6% 나왔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주요 성과가 잉그루드 랩에서의 코리아 쪽 매출이 플러스 22% 그리고 OTC 실적이죠. 선케어 쪽이 이제 4분기 만에 YOY 플러스 11% 매출 성장이 전환이 된 모습이 가장 좀 클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시장도 실적을 좀 체크를 좀 해보게 된다면 매출 성장이 YOY로 플러스 4%가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이제 저마진 마스크팩을 제외를 하면은 20% 수준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YOY로 플러스 3.8포인트 플러스 그리고 실적 개선 효과로 국내에서도 큰 폭으로 실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기대감 속에서 주가는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실적 부분 저희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국내, 미국 합쳐서 또 볼까요? 예,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내하고 미국 쪽에서의 실적이 두드러지는 거를 네. 보실 수 있고요. 역시나 이제 국내와 미국 중심의 실적 성장세 앞에 설명했던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러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법인의 실적 전망이 매출 2,400억 이 계속 또 전망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또 YOY로 플러스 16% 정도 될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플러스 한 21% 올해 이렇게 좀 성장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OPM 쪽도 한 14.5% 정도 이렇게 좀 나오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이제 실적 부분이 중국하고 미국에서 늘어나면서 회사가 아직도 다른 타 화장품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이게 12개월 향후 그 PER로 봤었을 때 한 11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도 주가가 많이 올라 보이기는 하지만 혹여나 주가라는 게 생물과 같아서 잠깐 조정할 수도 있고 그냥 네.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봐서든지 간에 담아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근데 참 잘 가다 보니까 오늘 또 기록을 세워서 55,000원까지 찍었었거든요. 저희 지금 자리도 접근하기 괜찮은 건가요? 예,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네. 가든지 눌렀다 가든지 네. 갈 길은 좀 정해져 어쨌든 있지 간다.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 자, 목표 주가는 그래서 일단은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잡아놨습니다. 네, 매수가는 55,5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3,9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 종목들은 박건희 차장님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